짜잔, 안녕하세요. 담배 피우다 여기 담배빵을 한 거야. 정리하려다가 뭐 이거 저거 지저분해서 좀 치우고 담배 한 대 피고 있어요. 월요일이네요. 제가 주말에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었거든요.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 많이 썼더니 요즘 얼굴은 좀 살 빠져 보이는 것 같은데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보기에만. 그리고 느낀 게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사람이 좀 통통하거나 비대해 보이는 것 같아요. 보기보다 실물이 더 말라 보이는 것 같아요. 보나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가워요. 호이님. 그래서 그냥 오늘 오랜만이라 또 켰어요. 1주 됐나? 2주쯤 됐나? 싶어서 그냥 켰어요. 얼굴도 좀 살은 빼긴 뺐는데 많이 빠진진 모르겠어. 실질적으로는. 근데 몸무게적으로는 비슷한데 체감상으로는 좀 빠져 보여요.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을 내가 뭐 사람도 아니고 뭐 이유도 없지만 보고 싶어 해주시면 감사는 하지, 말씀이라도. 요즘 뭐 정치다 뭐다 난린데 경기도 안 좋다 그러고 저도 경기를 타는 입장이고 또 장사니까 다들 좀 빠듯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빠듯하고 좀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딱히 뭐 던질 주제는 없어요. 주제 없는데 오랜만이라 한번 켰고 움직여서 이제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치과도 다시 가야 되고 이빨 치료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좀 게을러진 것 같아. 나이 드니까 조금 전 잠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잠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자도 자네. 진짜 하루 종일을 잤네. 어떻게 이렇게 잘 수 있지? 제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틀을 잤어요. 이틀을. 어떻게 이틀을 내리 잘 수가 있지? 나도 내가 신기해. 그리고서 일요일 하루 종일 깨가지고 지금까지 못 잔 거야. 일요일날 깨서 지금까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자고 뭐 하루 푹 자고 한마디로 하루 새고 하루 푹 자고 하루 새고 뭐 이런 패턴인 것 같아.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언니 수면제 안 드시나요? 네, 저 수면제 안 먹습니다. 수면제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깼을 때 기분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난 깨어난지 모르겠던데? 여러분 막 프로포폴하고 막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난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느낌도 더럽고. 내가 더럽다는 건 들어올 때는 추워요. 차갑고 일단 추워. 그리고 일단 수술실이니까 시술하는 데잖아. 그러니까 일단 거기 온도도 차가운데 들어오는 것도 차갑고 추워. 어쨌든 그래서 오돌오돌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면 들어오는 것도 싫고 그리고 깼을 때 되게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되게 전 좋지 않았거든요. 경험이 한 번도. 모든 수면에서 뭐 전신 마취든 뭐 수면이든 마취해서 제가 기분 좋아 본 적이 없어요. 깼을 때 다 고생하고 뭐 가슴 했을 때 목이 갈갈이고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뭐 좋은 적이 없어가지고 저 수면제는 제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에요. 깼을 때 기분도 그렇고 먹고 뭐 잘 때도 내 의지로 잠들어서 깨다 중간에 막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잘 깨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수면제가 깨면은 잠이 깨버리더라고. 또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이 좀 깨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잘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참 저는 수면제 안 먹는데 불면증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수면제 안 드시면 안정제 드셔보는 것도 수면에는 도움이 됩니다. 안정제를 드셔보는 것도 수면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 거는 좀 정신과가 좀 상담을 하셔도 꼭 수면제가 아니어도 수면제 전 단계 유도제라든지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도움 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꼭 수면제다, 뭐 강력한 약이다 이래서 잘 듣는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용량을 높이는 분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먹어도 못 주무실 수도 있어. 그래서 굳이 이건 내가 초반에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거야. 정신과 가서 모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걸 적극 권하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정말 피곤할 때는 뭐 챙겨 먹지도 못한 거 이틀 동안 진짜 안 먹고 잠만 잤거든요. 몸무게 엄청 빠졌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거야. 먹어도 뭐 누워만 있으니까 지방이 분해되진 않겠죠. 잠옷만 한번 갈아입고 잠옷을 한번 갈아입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잠옷을 한번 갈아입고 그리고 잤는데 이틀 자보니까 하루 안 자는 게 이 시간이 잠 안 드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너무 길더라고. 그러니까 못 자는 사람도 괴로운데 너무 잔 사람도 괴로워. 깼을 때 나머지 그 시간이 되게 방뜹니다. 왜냐면 누군가를 약속 잡기에도 갑작스럽고 또 저는 이제 사람들과 패턴이 이제 방식이 이 움직이는 스타일이라고 하죠. 패턴. 이 뭐 야행성 뭐 낮을 뭐라고 그러지? 주간형? 아닌데 야행성? 아침형? 저녁형? 뭐 이런 식인데 야행성하고 아침을 뭐라 그러지? 아침은 무슨 형이라 그럴까? 아무튼 아침에 움직이시는 분들하고 전 좀 다르니까 친구랑 연락할 때도 좀 조금 다르거든요. 왜냐면 점심 먹을 때쯤 뭐 일어났어 이러고 연락해도 나는 한 3, 4시는 돼야 일어나니까 한 뭐 5시 이쯤이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좀 연락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있다가 밥을 동태탕이랑 저는 꼭 뭐 배달을 시킬 때 한 가지 메뉴는 더 시키거든요. 어차피 한 메뉴만 안 되잖아요. 저는 다메뉴로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제 된장찌개랑 동태탕을 시켰어요. 동태탕은 첫 끼에 딱 먹고 두 번째 먹으려니까 안 들어가더라고. 두 번째 국물만 먹었냐? 밥 안 먹고? 그러니까 밥을 별로 안 먹고 요즘 반찬이나 이런 위주로 먹는데 그렇게 먹고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그 된장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동태탕 국물을 섞어서 약간 동태탕은 맹맹하거든요. 근데 된장찌개는 맹맹하진 않잖아. 그래서 그 국물에다가 그 와사비 간장이 있어요. 그걸 조금 해가지고 먹으니까 얼큰하면서 살짝 이제 그 동태 시원한 맛도 있고 된장의 그 맛도 있고 살짝 그래서 약간 오징어 고추장찌개 끓이듯이 이렇게 짬뽕 이렇게 리믹스 섞어가지고 믹스해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끓였거든요. 끓이진 않고 전자레인지 돌렸지. 그렇게 먹었는데 잘 먹었어요. 그리고선 부대찌개를 시켰는데 어머 정말 최악의 내 인생 태어나서 최악의 부대찌개였어요. 김밥 천국 부대찌개보다도 맛없는 곳이 별점이 5점이길래 시켜봤는데 사이드 메뉴도 싸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메뉴들도 그 품목도 제육볶음 뭐 6,000원, 뭐 탕수육 6,000원, 돈가스 6,000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씩 담고 3만원 딱 결제가 나왔어. 시켰는데 진짜 돈가스랑 탕수육은 오히려 먹을만해. 근데 원 메뉴인 부대찌개 자체가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내가 그게 부대찌개 10,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와 내 인생에서 최악의 음식 중에 들어가요 정말. 그러니까 돈 내고 맛없게 먹은 기억 중에 진짜 또 조리가 안 돼서 왔어. 끓여 먹는 거야. 끓이면 될 줄 그런데 싱거워. 간은 심심하지 싱겁지. 끓였는데 햄은 안 익은 것 같지. 어우 막 아무튼 별로였어. 너무 별로여서 지금 이틀 내내 먹은 게 그냥 동태찌개는 쏘쏘 그냥 그랬다는 뜻이겠죠. 근데 부대찌개 여러분 부대찌개 맛없기 쉽지 않거든요. 나 부대찌개 이렇게 맛없는 거 처음 봤네. 제육볶음 너무 짜고. 오늘 식사하셨어요? 물어봐서 이런데 말을 해본 거고요. 요즘은 친구분은 안 만나시나요? 금요일날 만났어요. 낮에 아침에부터 나까지 같이 밥 먹고 순두부식 가서 순두부 먹고
콩국수 먹고, 커피 먹고, 팥빙수 먹고, 수박 주스 먹고, 그리고 케이크 있던 거 있어서 그 동생 여자애가 준 거여서 그거 이제 센터 가서 먹으라고 해주고, 그리고 집에 와서 쉰 거예요. 그때부터 잔 거야. 그때 자가지고 일요일, 그러니까 계속 잔 건 아니죠. 중간중간에 깼죠. 화장실도 가고 뭐 그렇게 해서 잠만 자서 이틀을 자더라고요. 토요일에 움직여야지 그랬는데 눈 뜨니까 못 움직이겠는 거야, 피곤해서. 그래서 와, 이렇게 잘 수 있나 이랬는데 새벽에 깰 줄 알았지. 일요일날 저녁에 깼더라고. 일요일날 저녁에 깨서 한 9시 깬 것 같아.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낮에 시켜서 아침 점심쯤에 시켜서 먹고 했는데 그래도 금, 토, 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4일을 제가 5만원으로 먹었어요. 4일 동안 메뉴를 그렇게 제가 나눠 시키고, 소 추가해서 시키고, 뭐 추가해서 시키고 이런 걸로 전 자취를 하니까 음식이 오래되면 버리게 돼요. 왜냐면 냄새 좀 맡아 좀 이상하면 버리거든요. 좀 간 거 먹었다가 힘들 바에는 버립니다, 음식을. 이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만원씩은 식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먹어도 한 15,000원 하기 때문에 음료수에 뭐에 하면 뭐 1인분 집을 가도 1인분이 안 되면 2개는 시켜야 되니까 10,000몇천원짜리. 그럼 2만 몇천원 해요. 담배값까지 해서 한 3만원은 지출이 있어야 이게 움직이거든요. 안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껴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아껴 먹는다고 시켰는데 음식이 이렇게 맛없게 올 때는 너무 속상하더라. 좀 어떻게 맛없는 걸 팔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좀 그랬어. 또 어떻게 뭐 내가 선택한 건데 다시 거기 안 시키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제 음식 맛을 미각을 해쳤답니다, 이틀을. 너는 내 사장이었어. G4J님, G4J. 이태원이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사람은 다 똑같죠.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도, 월급쟁이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거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거니까 1, 2주가 되고 먹고 살기 바쁜 거고. 저는 이태원 보나니까 거의 이태원에 있고요. 어딘지 물어보셔도 뭐 출근 시간들은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다들 밤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 일찍 나가시는 분은 8시쯤 나가시겠죠? 그리고 일찍 퇴근하시는 분은 한 평균 한 8시간 일하지 않아요? 한 7시간? 그러면 한 2, 3시쯤? 뭐 8시 여시는 분들은 뭐 3, 4시쯤 들어가실 거고, 뭐 9시에 여신 분들은 뭐 4, 5시쯤 들어가시겠죠? 또 이게 주말이냐 평일이냐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대가 다를 테니까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루살이 아니고도 하루 먹고 살면 안 되죠, 보나님. 뭐 여유롭게 살면 좋겠죠. 근데 제가 뭐 여유로운 방송도 아니고 그걸 내가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것만을 위한다고 뭐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습니다 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보나님 열심히 모아서 10년 후 전셋집이라도 삽시다. 그러면 좋죠. 저는 집을 살 욕심은 없어요. 살아보니까 내 집 마련 이런 욕심 없는 게,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옛날에는 이사를 하게 되면 꼭 직장 근처에 이사를 했는데, 오히려 멀리 살 때가 지각을 안 했어. 가까워지니까 지각을 더 하더라고요. 나는 그러더라. 지각을 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목표가 전셋집이지 뭐 월세집은 아니긴 했죠. 전셋집이긴 하죠. 전세도 요즘 억 단위고 또 대출 끼고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이래서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약간 글을 살짝 올렸어요.
여러분들도 뭐 집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요즘 전셋집만 목표로 해도 그냥 이동하면서 살아봐도, 왜냐면 내 집 갖는 게 어렵잖아요. 꾸미고 하는 게. 요즘 뭐 소품들 보면 이렇게 일회용도 많고, 혼자 꾸밀 수 있는 셀프라 그러죠. 요즘 다 영어야. 셀프 인테리어라 그래요. 셀프, 그러니까 혼자 집 꾸밈, 개인 집 꾸밈, 뭐 이렇게 하기에도 잘 돼 있으니까 뭐 보시고 하시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월세는 돈이 너무 아까워요. 월세 돈 아깝죠, 여러분. 월세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서비스 이런 업종에, 그러니까 음식이든 뭐 술이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과일이든 음식이든 뭐 판매하시는 분들은 월세 나가는 곳에 거의 계시잖아요. 거의 다 월세 나가는 곳에 계시니까 그걸 감당하면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경기를 타니까 좀 힘들긴 하죠. 왜냐면 원가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벌어들이는 거에 비해서 쓰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도 느껴본 결과, 그래서 저는 전세 집만 살아도 굉장히 아낀다고 생각해요. 월세를 살아보니까 그 월세가 아깝진 않아요. 왜냐면 집이 망가져도 집주인한테 보상을 해주고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못질을 한다든지 좀 어느 정도 뭐 에어컨 공사를 한다든지 뭐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때 어느 정도 지원은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되긴 한데 비싸긴 하죠, 요즘.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크기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좀 내가 오래 살 터전을 이게 맞나 할 때는 애매한 데는 그냥 자취생활이니까 하고 집 잡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내 집이다 하고 딱 살려면 공간도 협소하고,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위치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구조가 마음에 안 들고 이럴 거야. 그래서 저는 전셋집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게 비싼 집값. 뭐 옛날엔 뭐 집이 이렇게 안 비싸서 잘 샀다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옛날에 제가 집 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에 공감은 못하지만, 옛날에나 지금에나 뭐 부주하는 거나 이런 사람들 만남에 있어서 3, 50, 3, 5, 70 홀수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짝수를 안 하고 3, 5, 7은, 그리고 10, 10은 7에 3에서 10. 그러니까 이게 기본 액수인 것 같아. 누굴 만나도 최소 3만원. 응? 그 다음에 좀 더 그러면 5만원. 부주도 마찬가지야. 무슨, 뭐, 좋은 일에 쓰는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일에 쓰는 것도, 그거 아니면 그냥 진짜 성의 표시로 10,000원 한 장, 막 이런 것듯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자리에도 3, 뭐 5, 7, 10, 뭐 이런 식으로 쓰던 그 액수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대불림에서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 돈의 가치는 많이 바뀌었는데 쓰는 액수는 같아요. 그래서 월급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월급들 변동사항이 많이 없어도 다들 어떻게 다 아구 맞춰 산 것 같아. 제가 생각해 보기에도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나이가 많아 이제 40년 살았지만 경기는 비슷해요. 항상 안 좋았어. 제가 저번에 뭐 정치 막 얘기하고 좌파 우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말했는데, 저는 누가 됐든 제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저는 쉽지는 않았어요. 저는 세상이 쉽지 않았어요. 사는 게. 쉽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뭐 싸다고 느껴보거나, 뭐가 저렴하다고 느껴보거나,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벌던 돈으로도 촉박했거든, 뭐든지. 왜냐면 뭐 고시원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 돈을 벌든 안 벌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든 게 대물이 되니까, 이제는 옛날에 뭐 누가 되면 좀 바뀐다 이런 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아니었고, 이젠 느낄 수 있는 나이대여도 뭐라 그럴까, 내가 느껴도 내 몸에 와닿질 않는다 그럴까. 항상 같은 액수에 돌고 도니까 3, 5, 7, 10 뭐 이 액수 안에서 누굴 만나도, 친구 만나도 돈 15원을 걷어서 뭐 10만원씩 걷자 그러면 좀 여유롭게 노는 거고, 뭐 5만원씩 걷자 그러면 솔직히 1차에서 10몇만원 나오면 2만원씩 더 내,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부족하게 먹지 않으려면 각자 하루 놀 때 10만원 잡으면 한 3차까지는 2, 3만원씩 해서 뿜빠이 하면 놀죠. 뿜빠이 일본 말이죠. 나눠서 내면 내죠. 근데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이 조금 더 쌌지.
왜냐면 밥값이 이 정도로 비싸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술집과 밥값이 조금 차이가 났거든. 안주값과 그 밥 먹는 메뉴는 달랐는데 이제 밥집도 비싸기 때문에 반주를 곁들인다 해도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건 좀 내가 느끼거든. 응? 언니 방송 잔잔해서 틀어놓고 자기 너무 좋아요. 일찍 주무시네요. 이 시간에 주무시면 되게 일찍 주무시는 건데. 언니 액세서리 좋아하시나봐요. 화려해요. 네, 저 액세서리 좋아합니다. 다 나눠줬어가지고 이제 또 다 반지도 다 나눠줬어. 남아있는 게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제 구매할 능력도 안 되고 구매도 못 하고 있고 그냥 없는 대로 좀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버티는 단계라죠. 번데기도 뭐 유충 있고 성충 있고 뭐 그 번데 고체가 되는 상태가 있고 이러니까 좀 좋은 날 오겠지 하고 버티는 거지. 얼굴도 한 번에 이뻐질 수 있다고 성형해보죠. 성형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거 하나만 고친다고 내가 완벽해지지 않거든. 계속 관리해주고 피부 해주고 살 빼는 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계속 내 관리해줘야 되고 시술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날 이렇게 재촉해야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 날 가꾼다? 그리고 또 나의 값어치를 올리면서 저도 친구들하고 내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나갈 여유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 방송 시작했다 했어요. 심심해서. 내가 심심하기 때문에. 아크님 반갑습니다. 낸시님 반갑고요. 언니 소원이 뭐예요? 저요 솔직히요? 나 로또도 소원은 아니야. 그렇다면 매주 사겠죠? 내가 소원이라 말할 만큼이라면? 왜냐면 그런 희망을 갖고 계속 사야 이루어지는 걸 텐데. 글쎄요. 수술이라 하기엔 너무 딱 현실성 없어. 수술만 하고 내가 딱 당장 자립할 능력이 안 되는데 성형이다, 아니 수술이다, 성형이다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집 사는 거 하기도 능력도 안 되는데 너무 먼 꿈이고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라 글쎄요. 그러니까 내게 나이쯤 되면은 꿈이라는 게 이룰 수 있는 목표의 의식이 있는 것과 정말 허황된 약간 망상 속에 있는 꿈 두 가지로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꿈을 물어보시니까 어떤 소원을 물어보신지 모르겠어. 소원이 꿈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전 꿈과 소원이 약간 이렇게 평행선이라 보거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생각 그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고 보는 거니까. 주무실 때도 액세서리 하시고 계신가요? 전 답답해서 다 빼고 자요. 귀걸이만 빼고 다 차고 잡니다. 이거는 하나하나 끼는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빼고요. 아무것도. 귀걸이는 제가 잘 때 백이기 때문에 링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링이 죠 동그란 거 뒤에 백이지 않는 침이 없는 것들을 할 때는 하고 자는데 침이 있는 것들은 뒤에를 찔러요. 이렇게 찌릅니다. 그래서 아파서 귀걸이는 빼고 자는 편이고요. 여러분들 소원은 뭔가요? 소원? 꿈이라고 요즘 말하기 굉장히 조금 그래요. 나도 뭐 여자가 되는 게 소원이야 그러게. 돈만 있으면 수술하면 되는데 뭐. 그럼 돈이 있길 원하는 꿈이야. 꿈이라기보단 내가 지금 당장에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건 뭐 누구한테 지원받는 거 아닌 이상에 로또밖에 없겠죠. 근데 로또가 꿈이 하기엔 너무 나는 꿈은 아닌 소원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바램이지. 내 인생의 소원은 로또야. 그건 좀 이상한 억양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의 소원은 로또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인생의 소원은 또 수술도 아니고. 죽기 전엔 하겠지. 할 수 있겠지. 수술까지는 해보겠지. 내 경제 사정을 떠나서 뭐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겠지. 이것저것. 난 그럴 말 하는 거야. 내가 당장 뭐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지만 내 목표치는 내가 100세를 바라보고 살 거 아니에요? 100세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꾸몄을 거 아니야. 90세, 80세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단계 동안은 내가 버티고 지내겠지만 이제 정말 내 나이에 딱 찼을 때 이루는 꿈을 말하는 건지. 왜냐면 회장님들도 성공하시고 나서 나이가 드는 거잖아. 나이가 든 다음에 성공하시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 그 젊었을 때 고생하시던 모습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 갖추고 졌어야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건데 소원, 꿈은 있어요. 소원보다 죽기 전에 뭐 자서전 같은 거 다큐 이런 쪽이나 뭐 퀴어 영화 뭐 드라마 뭐 만화 이런 쪽으로 그냥 내 이야기 하나 남겨놓고 가고 싶어. 그게 꿈이라면 꿈인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이룰 수 없고, 내가 돈이 있어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어디랑 협업을 해야 되고,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고, 또 어쨌든 사람들이 날 찾아줄 수 있까 이쪽에서 내가 이 방송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목표치를 줄 수 있는 그런 한계점하도 맞는 게 따지면 무조건 방송도 아니고 무조건 또 그렇다고 뭐 드라마 뭐 웹툰 뭐 소설 뭐 다큐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 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됐다는 대로 그냥 난 이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는 그런 짤막한 영상이라도 1시간짜리 영상이라도 죽기 전에 그런 거 하나 찍어놓고 하면 되게 좋겠다. 남겨놓고 하면 좋겠다. 책이라도 나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할 수 있게. 그냥 글은 뭐 물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읽는 사람의 관점에 잣대에 의해서 이게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본대로 시각적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들은 대로 이게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걸러서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뭐예요? 그냥 목표치를 그냥 멀리 던지는 건 있지. 이렇게 살았어도 힘내세요라는, 내가 잘 안 됐다면 이런 사람도 있었으니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서 잘 되시길 바래요. 나쁜 건 왜 해서 나쁜지, 왜 접근하면 안 되는지, 또 나쁜 거 했을 때 좋은 점은 뭔지, 그래서 왜 하고 싶은지 다 알지. 그런 걸 내가 조금 더 남녀노소 또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접근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이쁜 표현과 이쁜 이런 말귀, 글귀들로, 내용들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 한 60대는 그러고 싶어. 60대에서 막 뭐라 그럴까, 60대에서 막 이렇게 생계에 계속 쩌들리면서 살고 싶진 않은데, 먹고 사는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건 다 갈망을 하니까 누구나. 그걸 내 욕심이다라고만 말하면 웃긴 것 같고, 나에 대한 욕심으로 하면 그냥 나의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거, 그게 저는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걸 목표치로 하고 있고. 첫사랑 썰 듣고 싶어요. 첫사랑? 드링크바. 드링크바. 원래 드링크. 드링크? No? 첫사랑? 내 나이쯤 돼서 그런가. 첫사랑도 이젠 가물거려요. 그러니까 기억은 나, 되짚어 보면. 근데 첫사랑보다 끝사랑이 기억에 남아요. 제 나이가 되니까 첫사랑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마지막 연애했을 때 그 연애가 기억에 남지, 내가 첫사랑이 막 아련하고 그립고 막 애틋하고 이러진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옛사랑, 바로 전사랑, 이런 그리움 있는 뭐 그런 노래들이 좀 더 와닿고, 첫사랑 때 못 버릴 때잖아.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니까. 근데 너무 순수했지. 나도 너무 순박했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참 순박하더라고. 제가 나이 마음 먹고 이런 지금 영상으로 약물 퇴치, 뭐 고독사 방지, 자살 예방, 뭐 등등등등 이렇게 써놓고 하고 있지만, 나도 이 나이 먹고 와서야 그런 걸 접했고 또 접해보고 세상 끝까지도 갔다 오고 한 게, 젊어서 더 어릴 때 접한 게 아니라 내가 서서히 나이 들면서 점점 찌들었다는 걸 내가 느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땐 좀 풋풋했구나 라고 느끼는 게, 덜 찌들었다라는 거지. 덜 그렇다고 내가 무슨, 그러니까 해맑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악의가 없고 순수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참 그랬구나. 근데 악하게 맘먹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순수할 때도 있더라고. 그럼 끝사랑 썰 궁금해요. 그냥 이제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 사랑의 감정이 전 연민이라고 보거든요. 애인이 없으신 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으신 와이프나 부부가 아니신 분들, 솔로이신 분들, 혼자이신 분들은 그런 감정을 약간 썸이라 그러죠.
연애 전 단계인 사람한테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애인이 아니더라도 완전한 소유욕은 아니어도 그 썸일 때 주는 잔잔함이 있고, 연애를 시작하면 연애를 시작해서 주는 안정감이 있고, 또 오래된 연인일수록 편안함이 있고, 막 이게 다르면서 감정이 조금 바뀐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간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뭐 가발도 벗고 너무 민낯을 많이 보여주는 연애를 하지. 그러니까 요즘 분들이 이해 못하는 연애를 난 했어요. 하고 좋아했고, 난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나이대니까. 근데 이제는 바랄 수 없는 연애이기도 한데, 내 또래들 만나면 또 안 그러긴 해요. 통하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그 모습을 굳이 못난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크크 내가 했다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게, 연예인분들도 다 좋은 말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언젠간 끝이 있거든요. 사람 인연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이에요. 물론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죽어서 끝이 나잖아. 그래서 끝이 난다고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꼭 인연이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도 내가 죽어도 끝나는 게 인연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기 때문에 언젠간 끝이 있는 만남이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든 끝날 수 있다. 내가 죽는 것도 원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제든 끝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내 이 바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모습에서 굳이 저 이랬어요. 혼자 막 환타와 망상과 막 그러니까 자기만의 해석이죠. 나만의 색깔이 들어간 나만의 해석본으로 각색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상대방은 모르잖아, 어떤 기분인지를. 그 상대방 말까지 다 듣고 나서, 내가 책이란 거나 왜 이런 걸 쓰고 싶으면, 이런 거 할 때는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 연락되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어땠어? 너의 감정은? 넌 뭐였고?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실어서 진짜 공감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서 뱉는 말들은 내 생각대로만 뱉기 때문에, 난 이랬어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닐 수도 있던 걸 내가 그렇게 몰아가고 싶거나 뭐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뭐 사랑 얘기? 내 나이에 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 주기만 해도 욕심나는 게 사랑이거든. 주기만 하면 받고 싶은 게 사랑 심리. 그리고 받기만 해도 또 주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받다 보면 얘한테 뭘 좀 줘야 할지, 이런 티키타카라 그러죠.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래요. 오고 감이, 정이 이런 게 좀 오고 가야 사람 사이가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보면 친구 사이도 끝난 사이들 보면 꼭 연인이랑 만나고 헤어지거나 같은 부류가 많아요. 소소한 걸로, 되게 작은 걸로 헤어지고 만나고, 또 좋았다가 싫었다가, 되게 작은 부분에서 되게 그러거든요. 큰 사건으로 대부분 안 헤어져요. 무슨 일이 안 나요. 왜냐면 큰 사건은 자기들이 그러려냐고 인정을 하거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게 있어. 근데 작은 걸로는 100% 이 상대한테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이 100%의 온전한 마음 상태를 전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도 나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걸로는 되게 삐걱거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랑이든 친구든, 전 연애 감정을 되게 친구한테 지금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껴본 결과,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갈망을 그냥 한 군데 오로지 집중해서 친구 몇 명한테로 주주주 푸는 거지. 동창 여자친구, 뭐 지금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 뭐 등등한테 그냥 대리만족으로 내가 얻고 사는 것 같아요. 기운을. 여러분들도 하는 말이, 꼭 그 목표치가 내게 아니어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해서 헤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남이 잘 되는 게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존재는 해. 이해 안 될지 몰라도. 근데 이게 이해되는 순간이 오거든. 그러면 좀 성숙한 게 아닐까. 그러면 꼭 내게 아니어도 누구 잘 되는 거 보면 좋고, 나한테 잘해주면 그걸로 좋고, 못하게만 그걸로 안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단조롭고 단순하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있게 생각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진 않아. 내가 생각이 많은 스타일이고 많은 성격이고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혼자서 골머리 약간 썩는 스타일인데, 그럴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좀 가볍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친구분들한테,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갈망되고 있는 욕구들을 좀 해소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연인으로서는 다르게 해소되는 욕구들도 있지. 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르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옛날에 뭐 파트너라는 말도 있고, 뭐 요즘 하도 채팅 어플도 잘 돼 있고, 사람 만나기가 쉽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쉬우니까 이별도 그만큼 쉽거든. 근데 만날 때 그거보다 헤어지고 나서 아우 대가리 아파, 아우 고리야 하는 사람이 많다면 만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 만날 때 그 에너지가, 그 기운이 엄청 나거든요.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만나고 아우 대가리 아파, 좀 갔으면 좋겠어,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 거면 안 만나는 게 낫거든. 누가 됐든 안 만나는 거거든. 피곤한 인맥은 안 만나는 게 나아. 안 만드는 게 낫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연애 생각도 없고, 다가오는 사람도 없고, 다가온다 그래도 부담스럽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더,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좀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고, 친구에서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연인에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전 5년 만났던 남자친구는 아직까지 연락을 합니다. 헤어졌는데도. 그분은 여자친구가 있고요. 그러려냐고 이해합니다. 연락만 해요. 잘 지내는지 가끔 그냥 안부 정도? 그 정도면 내가 뭐 그렇게 인성이 뭐 썩어 문드러지진 않았다는 거잖아. 인성이 썩어 문드러졌으면 연락할 수 있겠어? 아름다운 헤어짐이 없다지만 아름다운 헤어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있을 수도 있어, 아름다운 헤어짐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5년이나 만나셨다니. 우와. 네? 헤어진 지 이제 한 3년 됐으니까 8년? 뭐 알고 지낸 거 하면 10년 넘었죠. 알고 지낸 지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인연은 와요. 누구든. 못 알아보는 것 뿐이야. 나도 그게 코로나쯤이 아니었으면 못 알아봤을 거고, 또 이 순간까지 오지 않았으면 소중한지 몰랐을 거고. 내가 정점에 있을 때 보이던 사람이 있고, 내가 밑바닥 치고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봤냐에 따라서, 내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내가 동급으로 볼 수 있던지, 내가 밑으로 보던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위로 보던지. 아예 그런 계급도라 그러죠, 사람 안에. 그게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서열이라는 게 1대1 사이에도 서열은 존재합니다. 누군가한테 뭐가 져주고, 누군가한테 뭐가 이겨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 사람이 티키타카라 그러죠.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연애 생각도 없고요. 그냥 재밌게 좀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유튜브 틀어도 요즘 다 머리 아픈 얘기밖에 없고, 또 방송을 틀었을 땐 아니 이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킨 거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정리하는 일상 도구 일기처럼 쓰려고 한 거였는데, 이런 걸 내가 가끔 이렇게 제 걸 제가 들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면 그날 생각들이 되게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여름 중반기 왔잖아요. 이제 7월 시작할 거니까 7, 8, 9월까지 시원할 거야. 더울 거다. 이제 3개월 정도 여름 남았는데 10월부터 또 선선해질 거니까 11월부터 추울 거고. 벌써 지금 또 반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벌써 39, 이제 40 된 지도 반년이에요. 반년.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다는 게, 어릴 때는 잘 20대 때 몰랐어요. 나이 먹음으로도 내가 나이 먹었다 30대 때 내가 우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어디 가서 이제는 40이에요 그러면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 옛날에는 뭐 30이에요, 뭐 30 몇 살이에요 그러면 어린 년이, 뭐 어린 놈이, 뭐 이렇게 했거든. 내 생각을 앞세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공간도 없었고, 내 생각이 옳다 그렇다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래. 받아들이는. 그게 좀 그랬어. 시간 너무 빨라서 슬퍼요. 슬퍼하지 마요. 이 하루의 시간을
저는 오늘 끝나고 코인 노래방이라도 가볼까.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코인 노래방이라도 좀 가볼까 오랜만에. 친구들 물어보 노래 안 부르고 싶어? 물어보더라고. 근데 또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노래방 잘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놀러 갈 때나 가지 노래방까지 가서 막 뭐 짜고 울고 붓고 우리끼리 막 이런 또 스타일이 아니야. 뭐 술자리가 저희도 있고 이래야 뭐 갈까?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도 좀 있고 이래야 그런 문화를 즐겨서 그럴까봐. 아니 모르는 사람 있으면 불편하지. 근데 나는 그냥 사람 많은 데 사는 게 좋더라고. 나는 그렇더라고. 노래방 단둘이 막 부르고 막 이런 거 별로야. 난 데이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또 여러 명 모이는 것도 싫어해. 그냥 술자리는 모르겠는데 내가 신경 써야 될 그게 너무 많아서 오로지 좀 나한테 집중하는 시기를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자는 것도 그렇고 회복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들도 보면 혼자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또 혼자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방송 몇 시간씩 하시면서 그걸 또 일로 하시면서 껐을 땐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키고 있는 시간 동안에 소통을 하고 또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걸 굉장히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니까. 전 뭐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를 보고 사니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죠. 혼자서. 시간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왜 웃어? 눈이 마주쳤는데 웃기를 해. 왜냐면 사람마다 느끼는 시간이 달라요. 20대 때 10대 때 느끼는 시간이 뭐 저랑 지금 같겠습니까? 언니 스킨케어 제품 뭐 쓰세요? 저요? 내가 뭐 썼더라? 산지 오래돼서 이니스프리였나? 이니스프리 맞나? 이니스프리 아니야. 이니스프리 아니고 내가 어디 걸 썼더라? 제가요, 저는 스킨케어를 안 하거든요? 그냥 스킨이나, 이것도 잘 안 발라요. 저는 화장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폼. 토니모리 거. 지금 보니까 토니모리 거 쓰네요. 토니모리 거 쓰고 있어요. 토니모리 게 좀 저렴하고, 저는 맞더라고요. 화장품도 KT 거 있고, 좀 얇은 거. 그러니까 전 일본 것들이 조금 맞아요. 민쿠르님, 가게 상호명은 비공개인가요? 비공개는 아니고요. 뭐 아실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실 분은 모르겠,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이게 홍보 목적도 아니고 제가 목적 자체 방송이 이걸로 돈 벌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나 뭐 이런 술자리 방송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놀러 가서 찍는 거나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지 제가 뭘 굳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막 좋게 보이게 포장한 다음에 놀러 오세요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인연이 닿으면 뵙는 거지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디에요 막 이렇게 막 신어주고 사인 주고 막 이런 건 안 합니다. 이태원이고요. 소방서 뒷골목이고 뭐 언덕에 있고 뭐 만날 분들은 만나겠고 뭐 아닌 분들은 말겠지만 만나봐야 알잖아요 사람은. 그리고 이런 걸로 온다 그래서 오는 것도 부담이 돼. 제가 몇 번 받아봤는데 오는 것도 부담이고 와서 나도 부담이야. 이 사람 갈 때까지 와서도 부담이더라고. 그러니까 1대1 같은 신경을 쓰면서 더 다른 신경을 써야 될 게 존재하는 막 약간 그런 게 저는 있더라고요. 편한 게 좋아서 뭐 이런 걸로 먹고 살려고 그랬으면 뭐
뭐 팝콘 TV라 그러죠. 뭐 야한 게 있대요. 뭐 그런 걸 하든 아니면 막 아예 진짜 전문하시는 분들처럼 뭐 컨셉이 있든 컨셉이라 그러죠. 주제가 있든 뭐가 있어. 내가 뭐가 있어. 주제가 있기래. 컨셉이 있기래. 내가 뭐 낭만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내 말만 주절주절 하는 방송에 뭐 목표의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심심해서 주절인다. 나의 일기장이기 때문에 어디 있으니까 뭐 오세요. 뭐 이런 그건 너무 속 보인다. 아니 그러면서 그 너무 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원 받은 것도 다 돌려줬고 주변 그 받으면 다 나눠줬고요. 밥을 사서 하여튼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어차피 받아봐야 내가 또 쿠폰으로 돌려주든 뭐 나는 약간 그래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럴 바에는 뭐 안 받은 거랑 똑같아. 받아봐야 머리만 아파. 안 받고 말지 뭐 그걸 받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그런 적 있거든요. 뭐 받았는데 내가 돌려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대가리 아프게 하길래 그런 거 딱 싫어가지고 저 머리 아픈 게 별로 안 좋아요. 이니셜이라도 힌트 줄 수 있나요? 아니 뭐 힌트를 뭐하러 줍니까? 저 영상들 쭉 보면 아실 분은 아실 거고 그럴 거예요. 보는 날 라방 처음 언제나 좋아요. 응원 중 감사합니다. 영은님 563님 반갑습니다. 라방은 처음이신가요? 시간대가 안 맞을 수 있어. 제가 움직이는 게 좀 밤때고 제가 한가할 때 보면 주무실 시간대나 뭐 겹치지 않을 땐 또 이거 보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보나 사랑해.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해가 이게 본인이 하기에도 내 좋은 말인데 들어도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사랑해 라는 말이. 근데 그게 카톡 알림을 보면 사랑해라고 있어요. 카톡 알림 음에 그거 소리를 좀 줄여 놓으시면 작게 사랑해 사랑해 좀 나오도록. 너무 막 띠링 띠링 이렇게 막 저는 사랑을 최고치로 해놨거든요. 이게 내가 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면 누가 길거리에서나 회사에서나 뭐 하면은 사랑해 사랑해 그럼 또라이인 줄 안다는데 또라이인 줄 알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인식되면 좋은 건데. 여러분들 절대 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사랑해라는 한번 알림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앉아도 돼요? 네. 아이고 이뻐라. 어구 젖돌이야. 어구. 이거 아니에요. 화내줘. 그렇지. 어딜 더 들어오고 싶어? 어딜 더 들어오고 싶어요? 이쪽이가 복잡하네. 어디 이뻐라. 물 줘도 돼요? 네? 물 줘도 돼요. 물 마실래? 뭐 보리 차예요? 17차. 아, 물 줘야 돼요? 그건 안 돼요. 맹물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녕? 자리 잡았어요? 깔아버렸네요. 사람 좋아하네요. 네, 사람 좋아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무슨 종류냐? 얘 노리치 테리어라는 종이에요. 몰라, 처음 봤어. 네. 식빵 같아. 감사합니다. 네. 가자. 멍멍이들 만졌는데 그 냄새가 많이 안 나네요. 냄새 많이 나는 개들도 있는데 냄새가 안 나. 관리가 잘 돼 있네.
수민님, 세이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랑 말하는 것도 뇌에 되게 자극이어서 좋은데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말을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들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꼭 좀 자신이 들을 수 있게. 잘 때 저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조용한 되게 이렇게 뭐 정서불안이 좋다는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걔들 때문에. 나도 틀어놓으면 나도 정서에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틀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결핍돼. 나는 애들 때문에 일부러 멍멍이 음악을 틀어놓고 자는 거고, 좀 어떻게 해서든 집에 안 나올 때 거의 맨날 붙어있으니까 애들하고. 그래도 안정감을 가지라고. 내가 오늘 실수로 자기 발을 밟을 뻔했어.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또 막 깨갱깨갱 거리더라고. 엄마가 미안해. 삐질까봐. 애들이 여자애라서 좀 잘 삐져요. 남자애들은 저렇게 씩씩해 남자애들이. 근데 여자애들이 좀 잘 삐지더라고. 잘 삐지더라고.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아이고,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면 그러면 좋죠. 여자로 사는데 이쁨 받으면 좋은 거고, 남자로 사는데 멋짐 받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응? 아무튼 그래요. 오늘 내용은 뭐 큰 내용들은 없었고 좀 잔잔하게 얘기 좀 했는데 이제 몇 시죠? 9시 넘었죠. 10시네요. 10시 10시가 됐어. 사람이랑 똑같은가 봐요. 제가 두 마리 키우는 게 한 마리가 있으면 헛헛할까봐 제가 두 마리를 키우거든요. 근데 두 마리를 키워보니까 확실히 덜 외로워해요. 내가 그걸 확실히 느끼겠어. 나갔다 왔을 때도 또 집에 있을 때도 나한테 치덕대는 게 좀 그 횟수가 짧아. 간격도 짧고 내가 좀 만져주다 보면 휙 가버려. 가서 지들끼리 놀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협지 제가 웹툰을 많이 봐요. 그래서 글들을 많이 보고 이제 왜 정석이라 그러죠? 요즘에 뭐 웹툰 정석이면 뭐 회귀된 거, 그러니까 죽었다 전생한 거, 뭐 무협지로 태어난 거, 몬스터가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괴물이 나오는 거죠. 뭐 등등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뭐 신가물 얘기들도 많고, 신가물은 이제 무속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한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을 되게 이쁘게 포장해서 글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수인, 그러니까 인간과 사람이 섞인 거 수인, 뭐 야만족, 뭐 이런 족장들, 뭐 부족들 나오는 거라든지, 뭐 다른 쪽 뭐 사람들 이렇게 하면 사람도 동물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더라? 그 짐승이랑 사는 거기가 무슨 부족이었더라? 수인족도 맞고 한데, 수인족이 동물과 평화롭게 사는 이유가 인간과 동물이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자연의 한 품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품고 사는 거다. 우리가 절대 동물이 필요해서 동물을 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말, 이거 위아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사람과 동물은 위아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내용이 거기서 좀 다르게 나는 좀 받아들였거든. 동물과 또 위아래가 없다는 건 또 새삼 또 항상 우리가 위에 있다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기른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돌봐주고 키워줘야 돼 생각하는데, 걔네 입장에서는 걔네의 방식대로 살아도 꼭 우리가 없어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저 말도 또 틀린 말은 아니네.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맞춰볼 수 있고 대화해볼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굉장히 내 인생에서 되게 바뀌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 선생님이랑도 많이 대화도 하고 또 제 주변 친구들도 제 나이 많으면 이제 대화할 나이가 됐잖아요. 놀 때도 됐지만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숙하는 방식도 혼자 시간을 때우는 것도 지루해 무의미 심심해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지 하고 약간 받아들이는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외롭고 막 이걸 못 견디고 막 홀로 이게 아니라 이제 당연한 거지 이게 그런 거지 싶은 거 있잖아. 그럴 때가 조금 온 것 같아서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안정이 될 때가 있을 거야. 안정할 곳이 있을 거고 다 누구나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좀 다들 자기만의 좀 이야기를 펼치면서 좀 소통도 좀 하시고 갇혀있지 마시고 좀 나와서 하세요. 시간 짧아요. 여름 이제 3개월 남았어. 3개월 동안 뭐 놀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여름인데 겨울보다는 여름이 놀러 다니기 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겨울에는 어디 다니기 싫잖아 막 추워서. 여름엔 그래도 더워서 싫기도 하지만 그 추운 거보다는 밖에 나다니기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좀 놀러도 좀 다니시고 너무 돈 되면서 너무 돈만 쫓지도 마시고 좀 개인적인 시간도 갖고 발전하시길 바래요. 저는 오늘 끝나고 코인 노래방 한번 가볼까 해요. 노래는 한두 곡 불러볼까 오랜만에. 언니는 여름 겨울 중에 어떤 게 좋으신가요? 여름을 더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 여름 좋아해요. 안정감이 있어서. 옛날에 어릴 때 가출하고 집 나왔을 때 막 이럴 때는 너무 추위에 허덕이고 겨울엔 힘들었던 기억이 커요. 근데 여름에는 애들하고 날밤 새기도 좋고 놀기 좋았던 기억이 커서 전 여름이 좀 더 저한테 따뜻하고 좋은 날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은 여름 3개월 좀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즐겁게. 저도 10시인데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근데 이러다 저 오늘 또 그냥 가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금, 토, 일, 월 지금 4일 목요일까지 5일을 지금 저 큰일 났네요. 굶어 죽게 생겼네요. 아주. 봄, 가을이 너무 좋긴 한 듯해요. 그렇죠. 계절도 중간이 좋듯이 마음도 중간이 좋으니까 너무 줘도 상처받고 너무 받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거니까 딱 중간 정도 조절하시면서 밀당하시면서 지내시길 바래요. 좀 언니들 연락 좀 해봐야 되겠어요. 안 나오시는 건지 뭐 한 건지. 안 나올 되긴 하는데 나오라 하기도 그렇고 지금 저 지나다니고 이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자체가 인구가 지금 자체가 없는 거. 무슨 인구라 그러니? 돌아다니는 인구를 이동 인구, 수용 인구 아닌데 아무튼 주말에 좀 더 시끌벅적하고 신나니까 이 평일을 에너지를 모아서 기운을 모아서 주말까지 좀 으쌰으쌰 하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운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라고요. 긴 머리가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뭐 다 내 거 아닌데 뭐 그냥 이쁘게 봐주면 좋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쓰고 있는 거지. 돌아갈 때 단발이 제일 편합니다. 근데 이쁘다 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내용 없었고 그런데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도 고맙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바라고 또 제가 요즘 방송이 재미가 없어요. 저도 할 말도 없고 내가 즐겁지 않으니까 막 방송 킬 그게 없나 봐. 내가 또 너무 심심해 하겠는데 너무 심심함에 미치면 그것도 못 하더라고요. 심심함에 미치면 심심함에 미치면 외로운 거지. 허한 거지. 헛헛한 거지. 그러면 또 안 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못 찾아뵀는데 또 찾아뵐 때 좀 웃으면서 찾아뵐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좋은 일이 있다가 보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방송 안 하면 뭐 하고 지내요? 뭐 방송에 제가 크게 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별 지장은 없는데요. 똑같습니다. 그냥 핸드폰 자꾸 뒹굴거릴 시간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혼자 컨텐츠든 이런 방송에도 시도 좀 해보시고 좀 본인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들로 좀 펼쳐서 좀 속풀이 좀 하시고 좀 힐링 되시길 좀 본인에게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봬요.
빠이빠이.